어디야? 헤이 레이디, 우리 셋이서 놀러 갈래? 타! 안녕하세요, 카메오 박주윤입니다. 말과 마차로 가득한 세계에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말똥 냄새만 나지 않으면 그것부터 큰 장점이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포드 모터스 컴퍼니의 설립자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절대 발명가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니었고 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는 틀림없이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1863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의 그린필드 타운십이라는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9세기의 대본대로라면 헨리 포드도 평범한 농부로 살다 그냥 갔겠죠. 하지만 농촌은 포드에게 맞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느린 농가의 생활보다 다양한 기계를 만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시계를 분해하고 그리고 다시 조립하는 데 이미 익숙했던 포드가 수학 여행 중 기차 회사를 방문하여 증기 터빈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엔진을 본 그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엔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드디어 19세기 초부터 활발하게 개발되던 이웃 공업도시 디트로이트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천상 농부로 살아온 헨리 포드의 아버지가 극구 반대를 했겠지만 헨리 포드를 결국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천국이 된 디트로이트로 넘어와 증기터빈 관련 일을 하던 헨리 포드는 한 잡지를 통해 가솔린 엔진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독일 엔지니어 니콜라우스 오토가 미국에서 가솔린 엔진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증기터빈보다 훨씬 가볍고 전기 발화 장치로 빠르게 구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던 헨리 포드는 에디슨 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솔린 엔진과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는 에디슨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가솔린 엔진을 구동하는 그 전기 발화 장치 때문입니다. 헨리 포드의 입사는 에디슨에게도 이익이었습니다. 에디슨 회사는 전기를 제공해주는 회사로서 증기기관을 사용하고 있었고 헨리 포드는 증기기관 전문가였기 때문에 고장난 엔진을 잘 수리할 수 있었죠. 물론 엔진이 항상 고장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헨리 포드도 자기의 실험을 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 이 덕분에 1893년 헨리 포드가 드디어 첫 가솔린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엔진을 넘어 자동차를 만들기까지는 무려 3년이란 시간이 더 필요했고 1896년 마침내 쿼드러 사이클을 완성시키게 되죠. 독일에서 가솔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던 벤츠와 다임러보다 8년이나 늦게 제작했지만 포드 역시 벤츠처럼 자전거 타이어를 쓰고 엔진에 과열 문제를 겪습니다. 또 벤츠의 첫 번째 자동차보다 강력한 4마력의 엔진을 탑재했지만 대중적으로는 생산되진 못했죠. 1897년 첫 구매자를 찾아 $200에 판매하는데 이때 번 돈으로 쿼드러 사이클을 2대 더 만들게 되고 이때 얻은 노하우와 자본으로 1899년 디트로이트의 최초의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 부자들은 디트로이트 자동차라는 이 회사가 대박 날 줄 알고 큰 투자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천재 엔지니어인 헨리 포드가 설립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의 목표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인맥을 이용하여 마차를 대체할 택배 트럭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때 헨리 포드는 똑똑한 비즈니스맨이 아닌 천재 엔지니어일 뿐이었고 벤츠처럼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다양한 제조사를 통해 부품을 쓰고 있던 디트로이트 자동차는 첫 번째 딜리버리 wä건을 만드는데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기존의 마차보다 저렴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느리고 잦은 결함 탓에 큰 인기를 끌지 못했고 결국 2년 동안 20대밖에 생산하지 못한 채 1901년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빡이 칠 대로 친 헨리 포드는 포드 999라는 레이싱카를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물건이었습니다. 26마력의 엔진을 갖고 있는 이 자동차는 경마 트랙에서 최고 속도 기록을 세워 $1000 상금을 받게 되고 이에 유명해진 디트로이트 자동차는 헨리 포드 컴퍼니로 재설립하게 됩니다. 자신의 최고 속도 기록을 깨고 싶던 헨리 포드는 레이싱에 빠져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데 올드스모빌 자동차처럼 저렴하고 가벼운 자동차를 원했던 투자자들은 진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았죠. 결국 투자자들과 포드의 갈등이 깊어지고 헨리 포드는 헨리 포드 컴퍼니를 떠나게 됩니다. 헨리 포드 컴퍼니는 헨리 포드가 나간 5개월 뒤에 헨리 M 릴랜드를 사장으로 영입하는데 회사 이름을 캐딜락으로 바꾸고 좀 더 뒤에 출시될 포드 모델 A와 똑같은 디자인의 자동차를 출시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 컴퍼니와 겪은 갈등으로 헨리 포드의 이미지 역시 실추되는데 그는 투자자들의 돈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져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게 되죠. 다만 진짜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바로 다찌 형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많은 돈을 번 존 프랜시스 다찌와
호레이스 엘진 다츠는 자신들의 사업을 넓히고자 기반이 약해진 헨리 포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헨리 포드 컴퍼니에서 쫓겨난 포드가 포드 모터스 컴퍼니라는 회사를 새로 세웠었는데 다츠 형제가 이 회사에 $10,000를 투자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회사의 주식 10%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드사에서 만들게 될 자동차의 차대, 엔진, 변속기를 다츠 형제의 부품회사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으로만 포드 회사였지 실제로는 다츠 형제들의 회사나 다름없는 셈이었죠. 헨리 포드 컴퍼니에 있던 당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등한시했던 포드가 이번에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800 가격으로 모델 A를 출시하게 되는데 최초의 저가 자동차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GM이 인수하게 된 올드스모빌도 $650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었고 무려 $250로 팔리는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이런 포드가 두 번째 자동차를 만들 때 자기 회사의 비전을 잠깐 잊었는지 모델 B는 $2,000로 출시합니다. 24마력 엔진은 그 가격으로 팔릴만 하다고 쳐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다면서. 포드사 초기 모델들의 성공으로 1905년에는 직원이 300명 이상 되었고 연간 160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모델 N이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린 자동차가 되면서 포드사도 미국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가 됩니다. 폭주하는 모델 N의 주문을 맞추기 위해 포드사는 생산 이래 처음으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적용하고 이 덕분에 생산량을 5배 늘려 8,400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후임자 모델 T가 화끈하게 등장할 무대를 미리 닦아놓았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모델 T는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방식으로 만든 자동차도 아니고 포드의 제일 저렴한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모델 T가 포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20마력으로 튼튼한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비싸지 않은 $850로 구매할 수 있었죠. 또 사이즈가 커 가족 모두가 탈 수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시기 때 찾을 수가 없던 비즈니스맨 헨리 포드의 모습이 이제 탄생한 거죠. 일반 강철보다 가볍고 튼튼한 바나듐 강철로 만든 모델 T는 소재의 특수성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모든 마케터들의 꿈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역시 이러한 바나듐의 장점들을 강조하면서 모델 T를 화려하게 데뷔시켰습니다. 출시되고 몇 주 동안 25,000대의 주문을 받습니다. 3년 전 생산 대수의 2배를 넘게 생산했는데도 1년 동안 생산한 대수는 17,000대. 밀려든 주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죠. 생산이 주문을 못 따라가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더욱 가속화하려면 생산 라인 속도가 더 빨라져야 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908년부터 1913년까지 모델 T의 디자인 변경을 20번 이상 했다고 하는데요. 생산하기 제일 쉬운 디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드 모델 T를 검은색으로만 칠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헨리 포드가 검은색 성애자라서 검은색으로 칠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 당시 제일 빨리 마르는 도장 방식은 검정색을 쓰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와 함께 생산 속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포드는 계속해서 생산 라인의 효율을 개선하는데요. 1908년에는 모델 T 한 대를 만드는 데에 514분이 걸렸다면 1913년인 불과 5년 뒤에는 무려 2.3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908년 당시 한 대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200대 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모델 T의 생산 초기부터 컨베이어 벨트 방식을 썼지만 정확히 말하면 초기의 컨베이어 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었습니다. 1913년이 돼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완전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쓰기 시작했죠. 그 프로세스를 더 향상시켜 최종적으로는 단 1분 만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1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텐데 포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네요. 포드의 공장은 이제 단 하나의 차종만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포드사는 모델 T만을 위한 전용 머신이 됐습니다. 생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의 노력은 모델 T의 디자인 설정과 공장 설비 개선뿐만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 그들이 더욱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썼죠. 1914년부터 하루 업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이고 1급은 $2.34에서 $5로 2배 이상이나 올려줬다고 합니다. 포드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모델 T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죠. 아이폰을 만드는 직원들과 약간 다르죠. 좋은 결과는 계속 나타납니다. 1910년에 2만 대 안팎으로 생산하다가 6년 뒤에 생산량이 60만 대로 늘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1927년 모델 T가 단종될 당시에는 1년 동안 무려 210만 대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을 시작하고 단종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총 1,500만 대가 생산된 포드 모델 T. 그 어마무시한 기록은 폭스바겐의 비틀이 돌파할 때까지 70년 동안 유지했고 아직까지도
2위 자리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단축되는 생산 시간처럼 그 가격 또한 계속해서 저렴해졌는데 1907년에 출시 당시에는 850달러였지만 1916년에는 결국 360달러로 한 대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딱 하나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 중에 50%가 모델 T였습니다. 이러한 포드 자동차의 성공을 보고 GM이 포드를 인수하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포드는 OK를 외치며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던 GM이 인수를 포기하고 두 회사는 라이벌 관계가 됩니다. 성공과 권력을 맛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후 포드는 점점 특이해집니다. 자신의 몸도 자동차만큼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기를 안 먹고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부가 되기 싫어 집을 뛰쳐나왔던 포드는 결국 야채도 직접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포드사에서 헨리 포드만 특이한 사람이 아니었죠. 큰 금액을 투자하며 부사장으로 있던 다치 형제도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회식을 많이 했고 영웅에 많은 돈과 시간을 썼으며 남들과 주먹 다짐도 자주 했는데요. 보수적인 포드와 화통한 다치 형제의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드는 직원들이 술을 마셨는지, 결혼 생활이 어떤지, 집은 얼마나 깨끗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집까지 방문했던 반면에 다치 형제는 1910년부터 자기 공장을 지으면서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더운 날 근무 시간에는 맥주까지 나눠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드와 다치 형제들 중에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치 형제의 머리 색깔? 다치 형제는 정모였는데 헨리 포드는 정모인들을 못 믿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치 형제가 자기 공장을 만드니 포드가 의심을 하게 되죠. 다치 형제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에 포드도 새로운 공장을 만들게 되고 다치 형제로부터 공급받는 부품의 비율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반목 끝에 결국 1913년 다치 형제가 포드사를 떠나며 다치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치 형제가 포드사 주식을 10%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포드는 결국 다치 형제에게 주식 배당금을 줘야 했으니 반강제적으로 포드의 이익을 다치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던 헨리 포드는 전혀 좋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다치 형제에게 배당금을 안 주고 있었는데 다치 형제가 포드를 고소해서 그동안 못 받은 돈들을 다 받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드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 방법은 바로 헨리 포드가 CEO 자리에서 내려가고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들 에셀을 CEO 자리에 앉히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소식만으로는 충분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봐 새로운 회사까지 만들겠다는 소문도 냈습니다. 다치 형제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자 헨리 포드는 재빨리 다치 형제의 주식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다치 형제에게도 안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1903년에 $10,000,000를 투자했지만 주식을 팔았을 때 무려 $250만 벌었다고 합니다. 현재 돈으로 $10억 가까이 벌게 된 셈입니다. 결국 에셀 포드는 포드사 CEO가 되지만 회사의 진짜 실세는 여전히 헨리 포드로 유지됩니다. 고집도 셌던 포드가 바지 사장으로 앉힌 자기 아들의 의견을 들을 리가 만무했죠. 1920년 후반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모델 T의 인기가 급감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같은 디자인에 오로지 검정색으로 칠해진 모델 T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GM과 크라이슬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포드사 안에서 시대의 변화를 캐치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셀이 바로 그 사람이었고 이러한 변화를 아버지에게 알려줬지만 계속 무시를 당합니다. 헨리 포드가 에셀의 말을 못 믿은 건지 아니면 모델 T의 노하우를 버리기 아까운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셀의 말대로라면 모델 T를 단종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면 모든 기계를 버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어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태까지 오게 되자 그제서야 헨리 포드는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SL 디자인과 헨리의 설계로 나온 그 결과가 바로 모델 A입니다. 아니 이 모델 말고 그치 이 모델이지 이 모델 A지 그렇지. 모델 T와 달리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된 모델 A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아버지와 아들의 콜라보가 성공적일 것만 같았습니다. 헨리와 에셀이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생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 예측 불가능했던 문제는 바로 1929년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이었죠. 그 어떤 자동차 모델도 성공하지 못했던 위기였는데 아들을 믿지 못했던 헨리 포드 눈에는 모델 A의 실패가
SL의 탓으로만 보였습니다. 또한 포드의 똥꼬집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조와 갈등까지 벌어지는데요. 포드 사옥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비원과 노조, 경찰까지 뒤섞인 큰 싸움이 일어나고 노조 측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며 헨리 포드 이미지에 큰 스크래치를 남깁니다. 또 다른 날에는 포드사 직원들이 월급 인상을 외치다가 경비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취재하던 신문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겨 온 세상에 공개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헨리 포드는 국민 영웅의 자리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결국 1937년 노조와 합의를 하긴 하는데 그 합의까지 무려 8년이라는 세월과 부인의 이혼 협박까지 있었어야 했죠. 그 후 포드의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6년 뒤 헨리 포드의 장남 에셀이 암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다시 CEO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만 안 좋았던 이미지와 더불어 장남을 잃은 슬픔으로 왕년의 리더십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있던 손주 헨리 포드 2세에게 CEO 자리를 맡기며 쓸쓸히 퇴장하고 2년 뒤인 1947년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헨리 포드가 영웅에서 악당이 되었습니다. 다크나이트 영화에서 나온 영웅으로 죽거나 끝까지 살아남아 악당이 되는 거지 라는 명언처럼 말이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후에 미국인들의 영웅이라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주인공 헨리 포드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역사가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헨리 포드만큼 유명한 인물인 엔초 페라리가 만든 페라리의 역사가 궁금하시면 왼쪽 상단 영상을 클릭하세요. 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궁금하시면 베르타 벤츠의 첫 번째 자동차 로드트립을 시청하세요. 매주 새로운 자동차 컨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꼭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